이종섭 장관이 그랬잖아요. 사건 기록 회수 내 짓이 아니다.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의 판단만으로 사건 회수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범철 차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이 이 사건 당시에 그날 바로 김기한 사령관하고 무려 3번이나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범철 차관도 국민의힘 탈당해버렸죠. 정치 안 하겠다고 했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자기 사건 준비하겠다. 이런 태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건 관여자들이 전부 각자 도생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거의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물 밖으로 드러난 10%의 빙산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언론에 보도된 거. 제가 조금 더 마저 추적을 해보면 네. 그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개방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법무관리관 들어간 겁니다. 네. 올해 3년째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일단 법무 책임자로 돼 있지만 네. 사실상 누가 일을 했느냐 보니까 그 밑에 육사 사법고시 출신의 이모 중령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서 작성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마침 국방부 검찰단장이 또 육사 출신입니다. 거기가 또 사법고 요즘 육사가 왜 이래 사법고시를 많이 보내지 난 그것도 희한해요. 그게 이제 그 위탁 교육을 많이 보냈어요. 네. 법대. 네. 그 요즘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 저기 30대 기수들은 이렇게 사법고시 많이 안 봤다고. 아니 박정원 대령도 법학 박사잖아요. 아니 그건 고대에서 받은 거고 위탁 교육 받은 거고 그 아직 논문 안 썼어. 그래요? 박사 아니에요? 저기 수료자예요. 네, 수료요? 박수. 그리고 그 선후배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 고대에서. 그래서 이번에 엄격하게 따지면 육사와 고대 대결 구도예요. 그 박정원 대령 주변에 그 선후배들이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 예. 그 고대 법학대학원 선후배들이요. 예. 뭐 내가 이런 얘기까지 꼭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그 육사 출신 이모 그 중령이 이 사람에 관한 진술이 전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공수처에서. 근데 최근에 없어졌어. 네? 어디로 갔어? 진술이? 아니, 아니면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걸 어디로 갔는가 찾아봤다고. 네. 그러니까 지상작전사령부의 법무참모로 갔더만 이 양반. 요 최근에 이게 또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둘 사라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저기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시원 비서관도 저 왜 나갔겠냐고. 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전화 통화만 갖고 비서관을 바꿔? 그럴 사람이요, 윤 대통령이? 아니라고. 네. 더 있어요. 더 있다고. 네. 지금. 그러니까 그 보고서만 보더라도 보고서만 확보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공수처에서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비서관에게 올린 그 보고서를 확보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진술에서 쭉쭉 나오는 건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시원 비서관을 지금 정리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내 얘기는 이거예요. 이게 최악의 경우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네. 그거는 국방부하고 대통령실의 일부 공직자들이 그거 너무 무리해서 대통령 뜻을 왜곡 과장해가지고 과잉 업무를 한 것이다. 이렇게 떼어낼 준비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는 무관하다. 이러는데 최근에 모 검찰청장 출신을 대통령이 사적으로 만났나 봐요.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이 대통령이 내가 경로했다는데 녹취 파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있어? 진짜 그 얘기했대요? 그 얘기한 거를 이제 그 검찰총장하고 친한 모 방송사 논설위원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 얘기가 시중에 많이 퍼졌어. 빨리 자막 넣어. 이거 김종대 개인 의견이라고. 책임을 져도 내가 져야지.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지. 내가 이거 단독이네. 자막 넣으라고. 자막 넣어. 단독으로 빨리 자막 넣으세요. 아니 그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내가 경유했다는 증거 있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실일까? 꼬리 자르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꼬리 자르기 취지인 네.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좀 뭐 회수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어제 그 기자회견 말투 보면은 나는 그 사건이 안타까워서 네. 엄중하게 제대로 하라고 내가 국방장관한테 내가 지시도 했고 네. 다 했는데 그런데 밑에서 엉뚱하게 풀린 거 아니냐고 어제 네. 기자회견 내용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최일병이죠. 수사 전이니까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어요. 대민작전 하더라도 이런 일 절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질책성 당부를 한 적이 있다. 아니 그 조사 내용도 나와. 네, 거기 조사 내용도 있어요. 보면은 완전 이게 멋지죠, 생존자 수색도 아니고 사망자 예, 예. 수색인데 왜 이렇게 무리한 작전을 했냐고 자기가 질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이게 정확하게 하면은 저도 현장을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무리하게 해서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여름에 뭐 홍수나 태풍이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 절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질책성 당부를 한 적이 있다. 근데 아니, 그거는 네. 핵심을 네. 비껴나간 얘기예요. 네. 사실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의 핵심은 그 수색 과정에서 당시 최일병이 사망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사건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걸 경찰에 당연히 이첩하기로 다 장관까지 결재를 받아서 다 되고 이게 접수가 됐는데 사실상 예. 이걸 왜 갑자기 회수해서 찾아오게 됐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거죠. 그건 왜 그러니까 이거는 없을까요? 한참 전의 상황에 대해서 뭐 정말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아니면 미화시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최일병 사망 직후의 상황에 대한 그렇죠. 설명이잖아요. 설명인 그러니까 거죠. 이 사건의 핵심은 그 한참 이후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발언을 그건 발언이 회피한 없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없고. 왜 이렇게 무리한 작전을 했느냐. 예. 이게 바로 박정원 대령이 수사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위한 이첩하기 위한 전 단계 조사가 그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거 밝혀야 된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온 거라고. 예. 그런데 안 됐잖아. 예. 수사 발표 안 하잖아요. 예. 지금 9개월째. 그러니까 지금 답답해서 그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지시를 했으면 수사가 안 될 이유가 없는 거고 왜 수사 책임자가 재판을 받습니까? 저거대로라면. 그리고 외압에 관해서는 아예 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소리 한 거예요. 동료보다. 아예 네. 그 부분은 건너뛴 거예요. 이거. 네. 어? 그러니까 딴 얘기하면서 그냥 눈치고 넘어가 버린 이런 상황이다. 아니 그러니까 맨날 내가 뭐 술 먹고 뭐 돈을 많이 써 신용카드 빵꾸 났어. 누가요? 내가 예컨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예. 왜 이렇게 많이 썼냐 그러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내가 평소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냐. 내가 얼마나 평소에 고생을 하냐. 네. 이런 식으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 그건 그거고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게 대통령실 개입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잖아. 이게. 그렇죠. 이 사건이 출발은 그렇죠. 예, 그렇게 됐으면 그 과정에 우리가 모르는 블랙박스 분명히 입력값은 저기 엄정한 수사, 책임자 처벌인데 이 아웃풋은 정반대로 다 빠져나갔어. 그럼 중간에 있는 블랙박스에 뭐가 들었냐? 요거를 질문하는데 입력값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딴소리만 하고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밝혀야 될 내용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자가 꼬리에 꼬리를 딱 물고 사실 그게 쟁점이 아니고 사실은, 네. 이게 쟁점입니다. 수사 외압 과정에서 이 질문을 했는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라고 했어야 되죠. 기자가. 그러니까 제 질문이 조금 아쉬워요. 아쉽죠. 어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참 기자들이 질문은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뭐 7개도 질문하고 그리고 이제 저 사람 이거 했으면 지우고 난 딴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좀 그리고 워낙 물을 게 많았어요. 예, 너무 뭐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이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뭘 물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외신 기자들이 한 4명 그렇지, 딱 들어가면서 흐름이 바뀌고 그렇죠. 그때부터 분야별 질문으로 딱 넘어가고 어찌 보자면 이게 계획된 것 같아요. 질문 순서나 이런 것도 다 아니, 뭐 안배를 그건 다 하고 조율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이제 그 영남 지역당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원내대표 국민의힘 선출했는데 추경호
의원이 됐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추경호 의원은 그 TK 출신이고 네. 지역구도 거기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네. 누가 봐도 친윤 인사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죠. 근데 다만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워낙 계속 연이어서 참패를 하다 보니까 원내대표는 그래도 수도권 사정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유권자가 대부분 영남 지역 의원들인데다가 이건 뭐 특정인에 대한 비화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 수도권에 지금 남아 있는 인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할 만한. 네. 그리고 생존한 그 수도권 의원들은 원내대표는 이미 건너뛴 네. 체급이 조금 더 높은 당 대표를 도전할 만한 분들은 몇 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원내대표 감이 없는 거예요. 아, 수도권에 지금 의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TK 출신이 또 됐는데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수도권에선 참패하고 그러니까 영남 쏠림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뭐 108명이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똘똘 뭉칠까요? 아니 안철수 의원이 당장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할 수 있다. 근데 그분은 라디오 인터뷰하고 또 행동이 조금 달라가지고. 그거는 어차피 재의결할 때는 무기명 투표니까 예. 확인은 안 됩니다만 네. 어쨌든 공개적으로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속으로 몰래 가서 이렇게 찍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초에 거부권 행사가 되면 네. 재의결 과정에서는 저는 통과될 계속, 거라고. 통과될 가능성이 적어도 50%는 된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의원님 높게 어떻게 보세요? 보시네. 네. 글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이게 넘어와야 될 표가 네. 그러니까 열 몇 표여야 돼? 18, 19. 예, 예, 뭐 물론 19. 출석 의원 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걸 또 봐야 달라지겠습니다만. 되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표결엔 출석률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15표 이상은 일단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 저 호기 있게 말했다가 저렇게 슬그머니 철수하는 양상을 봤을 때 그 정도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넘어올 수 있겠냐? 그때 한 30표가 넘어왔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훨씬 더 많이 넘어갔죠. 67표인가가 8표인가 넘어와 뭐 이번엔 또 너무 많이 넘어와서 골치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넘어온 표가 갈 데가 없어서 바른정당이라고 신당 창당한 거 아닙니까? 여기 바른정당 멤버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때 대표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넘어와 해가지고 또 걷잡을 수 없이 해가지고 그때 새누리당이 완전히 비슷하게 양분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상상력이라서 또 한번 넘어와 보셨기 때문에 제가 무게 있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레임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뭐 이렇게 약간 한 20일 정도의 준비 기간은 필요합니다만 네. 만약에 이달 말에 재의결에서 이게 통과가 돼서 법률 안으로서 확정이 되면 네. 6월 하순부터는 수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권력의 핵심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실을 떠나는 순간에 국방부나 경찰청이나 관련자들은 약간 내일이 아닌 그렇죠. 분위기거든요. 이거는 내가 왜 총대를 베야 돼? 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바로 핵심부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진짜 그 전국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눈 크게 뜨고 귀 크게 열고 상황을 주시해야 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선거 이후에 첫 번째 이 한국 정치의 시험대가 바로 그 재의결 표결하는 네. 날이 아니겠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정권의 안위와 권력자의 어떤 그 위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치인의 양심 이런 문제들이 어우러지면서 매우 복잡한 생각들이 오고 갈 것 같고. 네. 또 여기서 이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분석도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런 정도의 15표 이상이 되게 넘어올 때는 뭔가 징후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네. 사실 아무리 그래도 쥐두새도 모르게 정말 감쪽같이 넘어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좀 이런 거 앞장서 바람잡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권에서 마크에 접촉하는 일도 있었고 네. 나중에 보면 설명 가능한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보니까 별게 없어요. 단 14일쯤에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했을 때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죠. 아마도 조금 경계선에 서 계신 의원들이 네. 그 민심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